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예전부터 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서적을 막 읽고 그래서 안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약간 요즘에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시크릿은 뭐 한 10년도 훨씬 전서부터 유행을 했고 뭐 그런 류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는가 뭐 이런 거 멘탈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게 요즘에는 이런 류의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저는 옛날에 그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고서도 큰 감흥을 못 받았던 게 시크릿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 설교를 들었던 그런 내용과 엄청나게 비슷했거든요.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뭐 성경을 읽고 내가 깨우친 것, 내가 얻은 인사이트 그런 것과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에 그게 전혀 새로운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 막 시크릿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뭐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느낀 게 어떻게 느꼈냐면 기독교의 아류작 뭐 이 정도 그 정도로 느꼈기 때문에 저에게 큰 그런 뭐 인상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오늘 어떤 또 유명한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뇌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뇌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그 목사님이 말을 했고 저는 여기에 제가 깨우친 거 하나 더를 가미해서 뇌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뇌에 대한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뇌는 시제를 모른다. 뇌는 시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흥미롭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40년 전에, 어떤 할머니가 40년 전에 본인이 시집 오면서 시집살이 했던 것을 얘기를 막 하는데 이미 40년 전의 일이거든요. 이분은 40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되신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의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도 옛날 자기가 어렸을 때 시집 왔을 때 시부모가 자기를 시집살이 시켰을 때 자기에게 굉장히 좀 못되게 굴었던 뭐 이런 거, 서글펐던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의 딸이라든가 본인의 후손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이건 이미 40년 전의 일인데도 마치 어제 그런 일을 당한 것이냐 그때 감정이 막 확 올라와가지고 완전히 분노를 하거나 아니면 울거나 뭐 눈물이 글썽글썽하거나 이렇다는 거죠.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옛날에 겪었던 아주 안 좋았던 일 그런 것을 말을 하는데 그건 이미 지나고 해결이 됐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생각을 하고 옛날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면 그때 감정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막 분내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감정이 끌어올려진다는 거죠. 현재에도 그런 감정이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봐도 뇌는 시간을 모른다. 그러니까 뇌는 시제를 모른다. 그런데 이게 좀 더 발전되어 가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도 막 생생하게 지금으로 끌어당길 수 있고 그때 느꼈던 분노가 다시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키면 미래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미래도.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뭐가 막 되고 싶다 막 이런 것을 막 상상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 미래의 일이 정말로 나에게 현재 일어나는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뇌는 시제를 모른다. 그게 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뇌는 인칭을 모른다.
예, 인칭을 몰라요. 내 입이 하는 모든 것은 뇌는 본인에게 하는 거라고 인식을 한답니다. 뇌는 인칭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면 정말 그 우리 삶에 득이 되는데, 예를 들어 봐, 내가 다른 사람을 막 칭찬을 해. 아, 오늘 너무 예뻐 보인다. 너는 왜 이렇게 똑똑하니? 너는 왜 이렇게 현명하니? 너는 정말 재능도 많구나. 아니면 내가 뭐 2인칭 아니면 3인칭인 누구를 칭찬을 한다고 했을 때, 뇌가 생각할 때는 그게 다 뭐예요? 뇌는 인칭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칭찬하는 것처럼 들려? 본인. 본인 자신을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뇌는. 그렇다는 거야. 그럼 바꿔서 말하면 내가 막 남의 욕을 해. 그러니까 내가 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의 욕을 한다고. 남의 욕. 내가 아니라. 그런데 막 남의 욕을 막 해. 그러면 뇌의 입장에서는 어떤 건지 알아? 자기 욕하는 거야. 자기 욕.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남에게 칭찬, 좋은 말을 할수록 나에게 그 모든 게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라니까. 이것과 비슷한 말이 성경에도 쓰여져 있거든요. 예, 성경에 어떻게 써져 있냐면 남을 축복하라. 남을 축복하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남을 축복했을 때 그 사람이 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질이 없다면 그 축복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뭐 이런 류의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수일수록 축복하라.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아무튼 요 뇌의 특징, 예, 요 두 번째, 뇌는 인칭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 남을 칭찬하는 거예요. 남을 칭찬. 어떻게 해서든지 장점을 찾아서 남을 칭찬하면 결국은 그 모든 게 내가 잘 되는 일로 돌아오는 거고, 아무리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해도 없는 사람을 막 뒷담화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야? 지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안 좋게 돌아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까지는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고, 세 번째 제가 덧붙일 게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 뇌는 부정문을 모른다. 우리의 뇌는 낫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낫이 들어간 그 말과, 그러니까 부정문과 긍정문은 너무나 큰 차이야. 너무너무 큰 차이거든. 인간한테는, 우리한테는. 그런데 뇌는 낫을 인지하지 못한다. 뇌에게는 뇌는 낫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얘는 다 평서문으로 들리는 거야. 부정 평서문이 아니라 그냥 긍정 평서문으로 들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뇌는, 사람은 뭐 부정문하고 긍정문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만 뇌는 부정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내가 건강하고 싶어. 그리고 내 뭐 친척들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아무리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를 하거나 바라거나 할 때, 암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암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no. 안 돼. 절대로 안 돼. 어떻게 하냐면 암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나 암에 걸리게 해주세요나 똑같은 거야. 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뇌가 인지하는 것은 암 걸리다 이거거든. 낫을 인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바라거나 기도를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평생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No. 그것은 이혼하게 해달라는 거하고 똑같아. 내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나?
복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긍정의 힘, 긍정문의 힘. 인생을 살 때, 그리고 말을 할 때 부정문으로 말하지 말자. 항상 긍정문으로 말하자. 이렇게. 야, 너 떠들지 마. 이게 아니라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항상 긍정 평서문으로 말을 하자. 라는 말을 하고 싶고, 그래서 뇌는 누구의 말만 듣냐면, 뇌는 무엇의 말만 듣냐면, 말만 들어요, 말만. 이 말을 하는 말에만 순종을 한다고. 나의 뇌는 말에만 순종을 하지, 나의 눈빛이라든가, 나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몰라. 단지 말에만 순종을 해. 그럼 나의 뇌는 누구의 말에만 순종을 할까? 당연히 나의 말에만 순종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 뇌의 특징을 항상 염두에 둔다면 인생을 좀 현명하게 살 수 있다. 현명하게. 그리고 인생의 굴곡 많은 사람들 가만히 봐. 말 때문에 인생 나락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뭐 누구를 뭐 죽이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물론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단지 말 하나 잘못해서 인생 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뇌는 우리의 말에만 순종을 하는데, 뇌에는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시면 여러분이 좀 더 현명한 인생을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일본의 어떤 과학자인데, 그 사람이 그 책을 편했어요. 편찬을 했어요. 책을 냈어요. 이 책의 그 제목이 뭐냐면, 물은 알고 있다. 물은 알고 있다인가? 물은 모두 다 알고 있다인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물의 입자를 아주 초미세 현미경으로 이제 보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이 물의 입자가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이 물의 입자가 가장 아름다워질까?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눈에도 갖가지 아름다운 초미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갖가지 아름다운 모양이 나오잖아요. 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물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그런 문양을 낼까? 초소형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물의 입자가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입자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런 입자를 낼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물에다 대고 며칠 동안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야. 뭐 나쁜 말도 하고, 뭐 증오의 말도 하고, 뭐 이런 말도 했지만,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런 종류의 말을 당신은 정말 예쁩니다, 뭐 이런 종류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입자를 만들어내는 단 한마디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걸 사람들이 전부 다 유추를 하기를 사랑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물이 가장 아름다운 입자를 내지 않을까, 가장 아름다운 모양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추측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물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양이 되는지 아세요? 물의 입자가? 그건 바로 감사합니다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생을 감사하며 사는 인생은 그렇게
고달프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쭉쭉 풀리는 인생 있잖아요. 그런 인생이 되려면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감사를 항상 입에 달고 살아라. 그러면서 감사일기를 쓰면서 살아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일기를 꽤 오래 써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일단 감사일기. 이게 3년 감사일기거든요. 3년 감사일기. 아무튼 3년 동안 쓸 수 있는 오늘 기억이라고 하는 감사일장이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고 그래서 이 목사님도 감사일기를 써라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딸한테, 다른 건 몰라도 밤에 감사일기는 꼭,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그래도 감사일기는 꼭 쓰고 자라 막 이래가지고 제 딸도 엄마가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감사일기를 쓰는데 감사일기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돼요. Thanks Note라고 해가지고 감사일기를 written by 예나라고 해가지고 예나가 어제는 뭘 감사하고, 근데 어제는 엄청나게 빨리 자고 싶었나 보죠. 이렇게 썼네요. 하나님 오늘도 점심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네요. 아무튼 어제는 뭐 점심 때 맛있는 게 뭐 나왔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하는 말만 듣는다. 그런데 뇌의 특징 3가지. 첫째, 뇌는 시제를 모른다. 다 현재로 인식한다 이거죠. 두 번째, 뇌는 인칭을 모른다. 다 자기에게 하는 말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뇌는 부정문을 모른다. 그래서 부정문을 말해도 이것을 긍정문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들지 마 해도 떠들어 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 우리는 부정문으로 말하지 말고 긍정문으로 말하자. 그래서 나쁜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주 가장 좋은 건강을 유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